자,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전에 시험 감독하면서 살짝 봤는데, 답만 피해가더만. 답만 피해가. 네, 이렇게 해서 돌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맞는 것도 맞는 거 있었는데, 그 한 문제는 계속 다 다른 거를, 어떻게 이상하게 같은 번호로 다 찍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함정에 빠졌구나. 함정에 빠졌으니까, 그 함정을 안 빠지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점수는 이따가 그 통계 나오면 말씀드리고, 일단 모의고사 상, 중, 하. 이제 실제 시험장 가면 상 문제가 30% 나와요. 30%. 이거 40% 나오고, 이거 30%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40문제를 문항수로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최소한의 점수는 30점은 나온다는 뜻이에요. 1년을 공부했는데 30점은 나와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최소한 이제 하 30점을 맞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여기서 이제 점수를 받는 거지 이 상에서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8개에서 9개 나오는 해가 보통 이제 어떤 해에 나오냐면 홀수해. 홀수. 홀수래. 짝수해. 지우개 있어. 짝수해. 짝수고 홀수에는 10개에서 13개? 네, 홀수. 우리 몇 회 시험 보자? 우리 몇 회 시험이에요? 30 몇 회야? 34회. 34회. 34회가 8개에서 9개. 작년에가 틀리라고 한 게 13개 나왔었어요. 13개 나왔으니까 13개는 택도 없이 손도 대지 못하는 문제.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뭐야? 뭐 이런 문제 있죠. 그럼 이 문제가 우리 시험에 또 나올까? 안 나와요, 이거. 근데 기출문제를 풀면 저 문제만 공부하잖아. 왜? 틀린 것만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기출문제예요, 그게. 근데 시험에서 이제 내가 기출문제 풀면서 이건 풀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이 문제는 진짜 틀리기 위해서 만들었지 중요해서 내는 게 아닌데 그거를 이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하는 거죠. 해설 보면서 뒤 찾아가고 규칙 찾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건 버리셔야 돼. 우리가 점수를 갖고 올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문제에서 내가 3개를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아쉽게도 꽈락이지. 37.5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를 더 맞으면 이제 몇 점이 되는 거야? 2.5점이니까 10점이니까 40점 되는 거잖아요. 내가 결론은 꽈락을 넘기 위해서는 한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되고 이 중문제가 있는데 이 중문제 중에서 얘 틀리고 얘 틀렸는데 내가 몇 개를 더 맞냐잖아요. 여기서 몇 개를 더 맞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하나를 더 맞냐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그렇게 인력을 내가 시간을 엄청 들여서 공부를 많이 해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일단은 중문제를 많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는 중문제 위주로 주로 낸 거예요. 중간에 한번 하도 하나 한번 그래도 빵점 나오면 안 되니까 한 2.5점은 나와야 되니까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얻는데 대부분 다 중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상문제는 넣으려다가 그 집에 가서 또 공부하니까 어차피 못 맞히는 건 버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점수는 실제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80점이 나왔다고 좋아할 필요 없고 40점이 나왔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중간에 있는 정도 문제를 많이 맞췄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점수가 80점인데 내가 90점이야. 잘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응? 잘 본 거예요? 옆에 사람이 80점인데 내가 90점이야. 근데 이 사람만 80점이고 나머지 다 95점이면 내가 잘못 본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지. 이 점수가 몇 점까지가 커트라인이냐 이거는 아니라고. 중문제로 냈기 때문에 이게 평균 몇 점이 나와야 돼요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평균 점수 나오면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를 보고 내가 평균치보다는 조금 더 나왔구나. 덜 나왔으니까 좀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제 1번 문제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41번으로 나올 거니까 41번으로 했고 실제 시험에서는 국토개법 다음에 무슨 법 나오죠? 시험 문제가? 도시개발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정비법 나오고 그 다음에 주택법이 먼저 나와서 주택법으로 제가 바꿨어요. 실제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건축법을 먼저 공부해야 주택법이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 하는 사람들이 주택법을 먼저 내는 걸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아까 공동주택이 아닌 것 찾아라 그 주택법 문제인데 건축법 문제를 풀면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런 데서 실수하시면 맞출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41번으로 처음에 딱 나왔던 게 일단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법 국토개혁법에 뭐 문제다 이거. 광역도시계획 문제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이 문제로 풀고 앞으로 뒤에서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또 나오면 이 문제 안 틀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 공부하는 거지 집에 가서 이걸 다시 또 본다 이건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일단 풀었고 틀린 거 확인한 다음에 내가 찍었는데 맞은 거는 나중에 찍어도 또 맞아요. 근데 내가 찍었는데 틀리고 풀었는데 틀린 거는 나중에 또 틀리니까 틀린 것만 체크했다가 나중에 보고 버리시면 돼. 아셨죠? 그리고 제일 많이 봐야 될 거는 우리 기출문제집이나 시절부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많이 보던 걸 계속 보는 게 왜 한 권도 제대로 못 하는데 뭐 여러 권 봐봤자 의미가 없다면 한 권은 제대로 시절부라든지 기출문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그것만 본다. 이렇게 잡아요. 그럼 일단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거 한번 정리 한번 하고 앞으로 뒤에 광역도시계획 문제 나오면 안 틀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일단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면 누가 지정하냐가 먼저 나와야 돼요. 광역계획권 이때 지정해야 되는데 이게 한 개의 도시가 아니라 2개 이상인데 인접이죠. 붙어있는 2개를 묶을 때 이게 같은 도에 있다 그러면 같은 도에 있으면 밑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바로 윗사람이 누가 지정하면 되고 도지사가. 이게 만약에 시하고 도에 걸쳤다. 그럼 윗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누구밖에 없네? 도지사. 일단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다음에 이 2개 도시를 어떻게 연계할 건지 광역 종합 기본 나오면 방향 지시하는 거라 비구속적 계획은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여기 지역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죠. 무슨 조사? 기초조사. 그리고 나서 의협심, 의심협, 협의심. 그럼 의견 청취가 2개로 돼 있는데 주민 의견을 들을 때 구속력이 없는 거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는 걸 우리 멍청해? 그래서 공청회 개최한 다음에 공청회 하고 나서 이때 안 오죠. 안 오니까 누구 뽑아놓은 거야? 지방의회 뽑아놨어요. 그럼 지방의회 의견까지 들었으니 수립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이 계획 설명서를 가지고 윗사람한테 무슨 신청하는 거예요? 승인 신청하는 거야. 그럼 이제 협의 먼저 해야 돼요? 심의 먼저 해야 돼? 의의단 뭐야? 협의 먼저 한 다음에 심의 거쳐서 확정이 되면 승인권자가 승인한 다음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직접 공고 안 하고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켜라 라고 해서 이런 절차로 끝난대. 그래서 살만 붙이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누가 짜는 거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이 누구다 이게 없어요. 앞에 어디에 있을 때에는 누가 짜라 이렇게 돼 있어 구성이. 그러면 같은 도에 있다 광역계획권을 같은 도다. 그럼 지정 누가 한 거고요? 지정은 누가 한 거고? 도지사. 그 안에 있는 누가 짜서 시장군수가 짜서 지정해 주신 누구한테 가서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이거죠. 이게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요 시도에 걸쳤어. 그럼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짜서 지정해 주신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 신청해라. 근데 몇 년 안에 해야 되는데요.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시장 군수가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 어느 분이 직접? 도지사가 직접 수립을 하여한다. 이게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하여한다예요. 요청이란 말 없었으니까. 그리고 시장 군수가 요청해서 도지사가 짜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시장 군수가 요청해서 만약에 도지사가 짰다. 그럼 이거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고 승인은 누구한테 얻어야 돼? 승인은 얻을 필요 없죠. 얘가 승인 신청을 안 해가지고 승인권자가 짰는데 무슨 승인을 해? 그래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때는 국장한테 승인 얻는다 안 얻는다? 안 얻어요. 그리고 3년 안에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 안 한 거예요. 그럼 이제 3년 안에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 안 하면 어느 분이? 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어요. 시장군수가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요청하면 누구랑 같이 짜면 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랑 그리고 시도가 요청하면 누구랑? 국장이랑.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승인권자랑 같이 짜는데 승인 신청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승인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 이 상태에서 그럼 시장군수가 둘이 짜다가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좀 해달라고 할 수 있죠. 조정 신청 제도라고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국장한테 조정 신청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공동으로 했다는 얘기는 같이 들어갔으니까 그냥 끝내면 되는데 이게 단독으로 들어오면 일정 기간 줄 테니까 기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짜라라고 권고하고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무슨 조정이에요?
직접 조정한대요. 여기서 내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 더. 기초조사할 때 광역도시계획 짜고 난 다음에 여기 한 개의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지?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그럼 얘네들도 짤 때 기초조사 하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에서 이미 기초조사 했으면 그대로 써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그러면 아예 애초에 할 때 기초조사 짜면서 하면서 정보체계를 좀 구축해 놓고 그 내용 갖다 쓰면 될 거 아니야. 추가되는 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 광역도시계획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몇 년마다 요 타당성 한번 검토하랬죠. 계획을 타당성 검토하라는 게 아니죠. 이게 국장, 시도, 시장 운수가 기초조사를 했다면 요 정보체계 이거 하나로 좀 정보를 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놓고 있다가 필요하면 갖다 쓰게. 근데 이게 중간에 뭐 지진이 나고 뭐 홍수가 나고 하면서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등록된 정보 현황을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해가지고 변동사항 반영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는 광역계획권은 대상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 몇 개 이상이죠? 2개 이상. 그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나? 예, 그럼 최소 단위가 구군, 읍면. 그래서 여기 원래는 2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단위를 구군, 읍면을 단위로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게 광역도시 전부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1번부터 합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1번.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방금 전에 아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했댔죠. 그 구축했다면 이 등록된 정보를 한 번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몇 년마다 확인해서 변동사항 반영해야 됩니까? 예, 맞죠. 새로 신설된 규정이고. 2번.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쳤다 그러면 지정하는 거는 누구 윗사람인? 국장. 그럼 어느 분이?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데 협의가 안 됐네.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이 누구죠? 둘이 같이 가는 거는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장에게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다. 뭐 틀린 게 없네. 그 다음에 여기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승인한대요. 그러면 누가 짰겠네요? 그 짜는 거는 시도지사 짜서 국장한테 승인청 들어온 거죠. 국장이면 중앙이랑 협의해야 돼? 지방이랑 협의를 해야 돼? 중앙행정기관장하고 뭐 해야 돼?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뭐부터 한후 협의가 끝나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뭐 거쳐요? 심의 거쳐야 된다. 깔끔하잖아요. 맞네. 그럼 답은 5번이겠네. 그럼 도지사가 아까 단독으로 짜는 경우는 국장한테 승인 얻어요? 승인 받지 않는다 했어요? 승인 받지 않는다. 틀렸네. 답 5번인 거지. 이게 된 거죠? 이거 다 맞았죠? 이제 이런 거 틀리면 내가 실수했구나. 다시 안 틀려야지만 하면 돼. 이제 우리 3번만 더 만나면 됩니다. 3번만 더 만나면 돼. 그동안 행복했었어요. 학원 오는 게 맨 처음에는 즐거웠다가 막 모의고사 보고 나면 가기 싫다가 어느 정도 점수 나오면 또 가고 싶다가 막 이래요. 슬럼프도 있고 한데 오늘 점수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광역도시계 문제 나오면 안 틀려야지만 하시면 돼. 답은 5번이고 자 42번 바로 갈게요. 42번은 계획을 여러 가지 용어 정의랑 다 넣어놓고 요거 계획들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네. 옳은 거. 옳은 거 찾는 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지문 지금 읽으면서 끝내버릴게요. 1번. 국가계획이라는 단어 나오면 국가는 중앙정부예요? 지방정부예요? 그럼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짜는 건데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들이 국가계획이라 여기 항상 주어가 중앙행정기관이 이렇게 나와요. 중앙행정기관이 어떤 특정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정책을 목적이 이렇다 이런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데 전국에 다 짜놨어. 전국에 다 짜놨어. 그럼 도시마다 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뭐하고 뭐로 이루어지는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그 2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빼놔야 돼요? 포함해야지.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랑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할 사항들이 모두 다 된 계획,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근데 이게 1번에 딱 나와버리면 아닌 것처럼 느껴져. 근데 그 다음 문제도 답이 또 1번이야? 그 다음 문제도 또 1번이야? 이제부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소신껏 찍어놓고 모르겠으면 체크했다가 얘는 딴 거 찍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일단 1번은 맞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2번에 나왔어요. 도시군계획 써 있어. 그럼 일단 얘는 정의가 무조건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면,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 두 가지를 통칭해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나눈다. 이게 정의거든, 얘는. 근데 봐요. 특광, 특특, 시, 군, 의면 대상 지역이 도시죠. 도시 관할 구역에서 기본적인 방향 제시한다? 방향 제시하는 거는 도시군 계획 중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계획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도시군 무슨 계획이란 기본 계획의 정의 써놓은 거지. 예. 도시군 계획은 무조건 끝날 때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말한다가 정의예요, 걔는. 그럼 얘 틀렸어. 2번.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이 하위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 계획 상위 계획이면 관리 계획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뭐 돼야 돼요? 부합돼야 돼. 부합되지 않으면 당연 무효는 아니고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되는 것 뿐이다. 땅땅땅. 당연 무효 아니랬죠? 틀린 부분만 발췌해서 변경하는 거지. 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가 되는 거지 무효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짜야 된단 말이야. 자, 틀렸고. 4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정의 나오면 일단 이거부터 해야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하는 거야? 그건 상관없댔죠. 얘는 그냥 뭐만 거쳐서 심의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돈 내는 거니까 의심스럽댔지. 의심만 거치는 거고 얘는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계획은 다 짜놨는데 도시계획을 다 짜놨어. 짜놨는데 갑자기 기반시설 부족한 지역에서 누가 개발을 또 하겠다는 거야. 그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규제하려고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짰었으니까 그 사람이 심의만 거쳐서 하겠다. 그래서 개발 행위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가 뭐 하는데 곤란한데 설치가 뭐 할 때? 곤란해. 부족한데 곤란한데 그러면 건폐율하고 뭐를? 경정을 뭐 해야겠네요? 그래서 강화해야지. 강화하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어한다 이러면 안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어하는 거는 용, 개, 기, 도, 지, 입인데 여기에 5가지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그러면 틀렸다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4번을 아까 찍어놓으셨더라고. 있어. 3명 봤어, 내가. 틀린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4단어 나와야 돼. 일증 계양, 일증 계양.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면 특광, 특특, 시군인데 다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정해서 기능 증진하고 미관 개선하려고 양호하게 요거를 개발해 보자라고 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데 일단 일부에 대한 일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해 가지고 양호하게 환경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번 개발해 보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인센티브 줘야 되니까 행위자 뭐 해줘야죠? 완화해 줘야 되니까 기능 증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증 계양인데 얘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해야지. 틀렸잖아. 광역도시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 틀렸으니까 내가 아까 봤던 1번이 정확하게 맞구나 하고 1번 찍고 웃고 있어야 돼요. 저기 1번은 맞네. 이렇게 넘어야지. 모의고사니까 마킹은 다 하셨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 그 다음에 43번. 국토계획 법령에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자, 이번에는 뭐 한 거? 틀린 거 잠깐만. 지금 현재 지문이 얘가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빨리 밑줄 쳐야 돼요. 도시군관리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결정고시가 되면 효력에 관한 거니까 얘 결정고시한 즉시 효력 발생해요? 다음날 발생해요? 발생 안 해. 뭐 그려줘야지만 돼. 그렇지. 지형도면 그렸을 때 고시 지형도면 작성하여 고시한 때 다음날 고시한 때. 그러면 이 결정의 효력은 뭐를 작성해서 지형도면 작성해서 그 고시한 날에 다음날이에요? 고시한 즉시야. 틀렸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해야지. 맞히라고 낸 거예요 이거. 그리고 2번은 근데 만약에 결정할 당시에 얘가 뭔가 하고 있었네. 이걸 이미 득할 득 권리 권 써서 기득권은 보호해줘야 되니까 원칙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뭐 한 자네? 착수했으니까 착수한 자니까 기득권 가진 자야. 그럼 얘네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결정에 관계 없이 계속할 수 있다. 이걸 원칙으로 하는데 특례가 있더라. 국토계획법에는 시수, 삼신, 시가와하고 수산 있죠. 그럼 이 2항의 경우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몇 월래, 3월래 뭐 하시고 신고하시고 하셔야 되고 시수니까 시가와도 몇 월래, 3월래 뭐 하고 신고하고. 그러니까 2번, 3번, 4번 맞는 거죠. 그다음에 5번.
특광 특특시장 군수는 자, 타당성 검토라는 거는 광역도시 계획은 없다고 그랬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 계획 두 가지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성장 관리계획도 5년마다 해요.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리모델링 기본 계획 6개. 그중에 얘는 지금 5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라. 맞네. 그래서 여기서 1번은 지금 현재 뭐가 틀렸어요? 그러면 이거 다음날 때문에 틀렸는데 지금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이것도 1번이잖아. 그럼 이제 또 1번 나오면 이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껴져. 예. 44번. 기반시설만 나왔네. 다음 중에서 국토계획 법령상 기반시설을 올바르게 나열한 걸 찾으래요. 그럼 우리가 기반시설을 크게 분류할 때 몇 개로 했죠? 여기서 기반시설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7개. 유통 공급 시설부터 방제 시설 해가지고 보고 항공공에서 7개 있었잖아. 7개 있었죠.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총 46개가 들어있어요. 46개 기반시설 중에서 공장은 기반시설이 아니고 문화재는 아니죠. 공동구는 있었죠. 이건 뭔가를 집어넣어주는 공급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무슨 시설? 유통 공급 시설. 얘는 맞는데 얘가 아닌 거지. 백화점 기반시설 아니죠? 의원이 어떻게 기반시설이야? 군사시설도 없었죠? 예. 한의원도 아니죠? 교회 아니죠? 운전학원 있었나? 이거 운전 관련 시설로 바뀌었고 장사시설은 있었죠. 장사시설은 가지 말자. 어디? 보건, 위생시설. 빗물 저장 처리. 이거 처리하는 건 환경, 기초시설. 하천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어요. 홍수가 많이 냈어. 그럼 물 빼야 되죠. 그러면 이제 하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 빼야 되니까. 그럼 얘는 뭐 있어요? 방지시설이 있잖아. 그러면 얘는 기반시설을 올바르게 나열한 거 맞아요?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야. 아파트는 아니죠? 광장은 넓다니까 넓다. 공간시설. 침수로는 그냥 근생이지 아니잖아. 아니지. 그럼 제대로 나열한 거는 얘 3개 했으니까 4번이 답이다 이 뜻이. 맞추라고 낸 거니까. 그러면 한번 볼까? 여기 기반시설은 7개 시설로 분류된다. 이게 있는 시험 문제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문의 1번에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은 7개의 시설로 분류한다. 맞죠? 왜 7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7개잖아. 7개 안에 여기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46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 중에서 아까 광장이 어딨었냐면 넓다, 어디 넓다? 공간시설이 있었죠. 장사시설 있었죠. 장사시설 어디 있었어요? 보건위생시설에. 하천 어디 있었어요? 방지시설에 있었잖아. 그 3개가 답이었다고. 나머지 아닌 것들 막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보자. 원래는 대한민국의 용도지역 4개 용도로 나눌 때, 도간농자 4개로 나누고, 도시적은 16개로 세분하고, 관리지역은 3개로 세분했는데, 농림하고 자연환경은 세분 안 했죠. 그래서 총 우리나라 용도지역은 21개인데, 21개 용도지역을 지정하면서, 이 땅은 일종 전용 주거니까 단독주택 위주로만 건축하세요라고 해서 건축 제한했어요. 건폐율과 용적률로 규모도 제한해놨어요. 그걸 용도지역에다 해놨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용도지역마다 행위제한 어디다 해놨어요? 그럼 국토계획법 어디다 해놨죠? 시행령 여기다 해놨어요. 별표 2번에서 별표 22번까지 규제를 다 해놨는데 제로 규제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개별로 정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취락지구가 만약에 여기 지정이 됐어. 취락지구가 여기 지정되면 여기 원래 무슨 지역이네? 관리지역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제해야 되는데 여기 취락지구는 취락이 2개로 나눠져요. 자연 취락이랑 집단 취락. 개발 제한 구역 안에만 있는 거. 집단 취락. 녹간농자에 있는 거는 자연 취락. 그럼 녹간농자니까 자연 취락이겠네. 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21번에 있어요. 23번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이었어. 그린벨트. 근데 여기에 취락지구가 지정됐대요. 여기 취락지구는 무슨 취락이겠네? 집단 취락. 그럼 얘는 개특법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해당 용도지역 행위자를 받아야 되는데 얘는 개별법을 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몇 개 있죠 혹시? 4개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있는데 이 농공단지만큼은 규제를 더 세게 하려고 얘가 농공단지잖아요. 지정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농공단지 지정되면 산개법이에요, 산활법이에요? 산개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랬죠. 산업 직접 활성화 공장 설립에 관한 법 아니라고 그랬잖아. 산활법 아니고 뭐예요? 산개법. 그래서 단어로 기억해달라고 했었던 거. 그리고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됐다. 그럼 얘는 야 국토기획법 필요 없고 더 센 법으로 할 거야. 그래서 농지법.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그래서 농 나오면 농산초. 이거는 외워달라고 했던 거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요 안에 공원이 지정되면 자연공원법.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됐다 그러면 수도법. 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자수, 문해수. 자 나올 때 자수문해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볼까? 45번. 국토계획법령에서 용도 지역마다 건축 제한을 해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했네. 자, 여기 봐요. 틀린 거. 자,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시설의 용도는 뭐 들어와라, 종류는 뭐 들어와라, 또 규모는 건폐율 용적률 했죠. 요거 제한에 관한 거는 국토계획법 어디에 있어요? 시행령.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대통령령. 대통령이 공포한다 해서 시행령이라고 하죠. 예. 맞죠? 방금 전에 했잖아. 대통령 용어로 정한다고. 이거를 원칙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인데 이번에 특이한 게 나왔어요. 자연취락지구 나왔네. 자연취락지구는 이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23번에 있어요. 예. 근데 집단취락지구는 요거는 어느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얘는 특법을 따른다. 맞죠? 3번. 농림지역 나오면 농림지역, 농산지,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 농지법.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을 따른다. 맞잖아. 그다음에 농공단지 나왔어요. 농공단지는 어느 지역에 지정되든 산개법, 산업 질적 활성화의 성장 공장 설립에 관한 법 아니라고 했잖아. 뭐라고 그래야 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개법이라고 내가 개법이라고 꼭 기억하라고. 산개법 했었잖아. 산업법 아니라고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예. 그래서 4번이 얘는 개별법 이름이 틀린 거라서 4번 틀렸고 5번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들어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자수 문해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니까 수산자원 관리법을 따른다. 맞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요거 국토계획법령상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대상지역하고 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럼 일단 용도구역 중에 5개 용도구역이 있어요. 개, 도, 시, 수, 입 5가지 중에 규제가 다 센데 얘만 규제가 완화된 거죠. 기존의 입지가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규제가 너무 심했던 거를 최소화시켜서 완화시켜서 개발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인데 대상 지역은 개발할 땅이 대상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처음 개발할 땅이 대상인 거야? 아니면 이미 개발됐는데 기능 떨어진 지역이에요? 기능 떨어졌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기능 떨어져서 살리겠다고 나온 거야. 그럼 재생, 재개발 이런 쪽이 나와야지 처음 개발하는 지역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도시군관리 결정권자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도시 정비예요? 도시 개발이에요? 정비야.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개발이 됐던 지역을 다시 기능 올리겠다 이거야. 그래서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됐을 때 그 지역과 인근의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할 수 있다. 대상 지역 중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었는데 신설돼서 요거까지 포함됐댔죠. 제일 조심할 거 몇 번이랬죠? 3번하고 4번하고 1번 조심하랬잖아. 일단 1번은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몰려있는 지역이 도심지나 부도심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도심지역이거나 부도심지역이거나 생활권 중심지역인데 이게 어디 계획을 봐야지 되냐면 기본계획을 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에 보면 3도심이다, 부도심은 어디다 이거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여기 지역은 한번 기능 떨어졌으면 한번 넣어보자. 그 다음에 2번은 바글바글입니다.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청사, 문화시설 등 해당 바글바글한 지역인데 거점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집중적으로 뭐 할 땅? 정비할 땅. 그래서 2번은 틀리게 할 게 없어요. 이걸 개발로 바꾸거나 할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틀리게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3개 이상 노선. 제가 3.1절 이랬어요.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고 했어. 3.1절.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에서 몇 킬로 이내? 1km 반경 이내에 있을 때 이런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정비법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이 돼서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럼 기능을 올려야 되잖아. 그럼 주로 정비사업은 도시지역의 주상공, 녹 중에 어디는 대상이 아니고 녹지는 아니죠. 주상공이 대상인데 기능이 올라가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얘 떠올릴 수 없으니까 얘는 빼야지. 그러니까 어디? 주공이 대상이죠. 어디가 대상이에요? 주거하고 공업지역이지 상업지역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도 계획관리 막 집어넣고 막 그랬어요. 상업지역 넣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살리는 게 재생활성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짜든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짜든 재생활성화 지역은 다 대상이다. 정비사업 중에서. 그리고 산업단지 중에 정부가 지원하는 거 딱 하나예요.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중에서 정부 지원은 도시첨단이거든. 그래서 모든 산업단지가 아니라 무슨 산업단지만?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대상이지 산업단지가 대상이다 이러면 안 돼요. 산업단지가 다지수용 대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맨날 얘네들 집어넣어서 틀리거나 산업단지로 하거나 이거야. 그래서 틀리게 할 만한 게 3번, 4번, 1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빈집 정비 요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지원해 주려고. 다 정비 사업이요, 개발 사업이요? 새로 하는 데가 아니라 다 정비와 관련된 거니까 요거 대상 지역이 아닌 거 골라라라고 돼 있죠? 네. 박스에서 아닌 거 골라라요? 올바른 거 고르는 거야? 올바른 거. 여기. 1번은 기역부터 할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보면 도심지, 부도심지, 생활권, 중심지역 나온댔죠. 예, 대상입니까? 예.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바글바글인데 여기를 특정한 지역을 다시 한번 뭐 하려고? 정비가 필요한데 그거 집중적으로 거점으로 묶어버린댔죠. 대상 지역 맞죠? 그리고 5개 노선이에요? 3개 노선이에요? 3개 노선으로 1km 이내니까 틀렸다. 그리고 리을 조심하셔야 돼.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상공이 전부가 대상이 아니었잖아. 이미 기능 올라가 있는 애는 빼라. 누구? 상업지역 빼야죠. 대상 아니지. 그리고 도시개발, 새로 개발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새로 개발하는 땅 아니죠. 도시개발 사업구역이 아니라 정비할 땅이 대상이잖아. 그리고 비협에 재생활성화 지역 중에 옛날에는 근린재생용이 안 됐는데 지금은 재생활성화 지역은 다 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산업단지가 다 돼요? 산업단지 중에 무슨 산업단지만? 도시 첨단 산업단지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네. 그럼 되는 거가 지금 현재 기역, 니은하고 비읍. 기역, 니은, 비읍이 몇 번이에요? 1번. 정답 1번이 되는 거지. 맞죠? 올바른 거 나이 됐으니까 기역, 니은, 비읍. 그래서 답은 1번 된 거죠. 됐고. 그 다음에 47번. 요거는 실수해서 틀리면 답이 없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다른 거는 막 따라하라고 안 했는데 얘는 따라하라고 했었거든. 대한민국에서 하늘이 주신 선물이 뭐야? 지구단위 계획은 난개발 막기 위해서 기반시설하고 건물의 규모를 좀 약간 조화롭게 하겠다 해서 반드시 기건을 꼭 짠대. 기가 뭐였냐면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걸 반드시 조화롭게 해가지고 난개발 막아보자. 근데 얘는 대부분 개발할 땅이 지정 대상인데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건 외워달라고 해서 정택이 10살. 시가와 공원이 해제가 되고 녹지가 주상공으로 갈 때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한다는데 20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해요. 그러니까 30만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시가와 공원이 해제예요? 개시도공이 해제? 시가와하고 공원이야. 개발제한구역은 50만이 해제되든 100만이 해제되든 지정할 수 있다죠.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를 대상으로 하는데 도시지역 중에 임의적 지정 대상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거는 외워달라고. 정택이 몇 살? 정비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완료되고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30만 이상의 시가와 공원이 해제되거나 녹지가 뭐로 바뀔 때? 주상공으로 바뀔 때. 근데 여기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구역, 시가와 공원이 뭐 돼? 해제. 이거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데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그거는 누구만? 시가와하고 공원이지 개발제한구역은 아니잖아요. 여기 개발제한구역 안 내려왔잖아.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30만 이상이에요. 해제된대.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잖아.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지정 뭐예요 이거? 하여하는 경우가 아닌 거 찾으래요. 그러면 이제 하여하는 경우 정택이 10살하고 30만 이상 시공해제 녹지 주상공만 기억하는 거야. 걔 지우면 남는 놈 찾는 거예요. 그럼 일단 1번은 뭐 40만이고 뭐고 필요 없다. 무슨 구역이네? 정택이 몇 살? 몇 살? 사업이 뭐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정비구역인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몇 년이 경과했네? 그럼 지정? 하여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20만이면 지정 하여한다. 정택이 10살은 무조건 제하는 거야. 20만이야 10만이야 중요하지 않다고.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지금. 앞에 30만 이상 없잖아 얘는. 무슨 말인지 알죠? 정택이 10살은 무조건 지정하는 거고, 그러면 일단 1번은 반드시 지정하는 게 맞는데,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인데 뭐 되네? 그게 면적이 얼마 이상? 그러면 지정해야 한다죠? 뭐 기타 뭐 녹지 지역으로 지정 존치가 돼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지역은 반드시 뭐 개발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빼라 이런 뜻인데 큰 의미 없어요. 3번. 자, 녹지 지역인데 자연 녹지인데 주거 일반 주거로 바뀌는 거죠. 녹지가 뭐로 바뀌네? 주거.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이면 지정 하야 한다. 개발 제한 구역인데 해제가 된대요. 그럼 얘는 10만이 해제되든 100만이 해제되든 얘 지정 할 수 있다잖아. 하야 한다에 없었잖아요. 30만 이상이니까 또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20만이고 뭐 필요 없어. 이거 5번째 사람 있길래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30만 이상인데 다 30만 이상인데 얘만 20만이네. 그럼 얘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얘는 면적이고 뭐고 필요 없고 정택이 몇 살?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이 지났네? 10년. 그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었다. 이렇게. 정답 4번. 그 다음에 48번. 이거 계산 문제인데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 국토개혁 법령에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갑의 대지에 적용되는, 자, 여기서 물어본 게 뭐 물어봤는지 보세요. 가중평균 용적률을 계산하면 얼마냐? 가중평균한 용적률 계산하라는데 그림 그려야 돼, 이거. 제일 먼저 나오면 그림 그리는데. 자, 땅이 1000제곱미터래요.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인데 지금 현재 준주거 지역 준공업에 걸쳐 있는데 준주거가 700. 준주거 700제곱미터. 준공업이 300. 준공업이 300제곱미터. 자, 그다음에 용적률을 줬는데 각각의 용적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얼마였냐면 400%. 그다음에 준공업 지역은 300%. 자, 일단 요거예요. 요 상태에서 가중평균 용적률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일단 갑의 땅은 좋은 땅이다. 별로 안 좋은 땅이다. 보자마자 이 땅 좋은데 나쁜데 이렇게 해야 돼.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준주거가 좋아요? 준공업이 좋아요? 준주거가 2~3배 이상 좋아요. 준공업은 용적률이 별로 안 나와. 근데 준주거는 주거 기능에 상업 기능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주거가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근데 준주거가 700이고 준공업이 300이면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에 걸치면 면적 얼마를 기준으로? 330 이하면은 큰 거 따라가죠. 얘는 330 초과니까 그대로 뭘 써야 돼? 준주거 330 이하죠. 그럼 얘는 준공업을 안 쓰고 뭘로 쓰는 거네? 그럼 이 사람의 1필지 토지는 모두가 준주거 지역에 맞는 거야. 그런데 건폐율도 제 따라가면 열받고 용적률 따라가면 열받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거 적용해서 가중평균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땅에는 7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400% 적용하면 47에, 그럼 얘는 최대 연면적이 2800제곱미터가 최대 연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3, 3은 9니까 최대 연면적이 얼마?
900. 그럼 이 땅에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은 3,700. 3,70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땅이 얼마인데? 그럼 1000분의 얼마를 진 거예요? 3,700 쳤으니까 곱하기 100 해야 용적률 나오죠. 이 가중평균 용적률이잖아, 이게. 그럼 땡땡. 그럼 370%네. 그럼 370%가 가중평균 뭐예요? 용적률이야. 그럼 이 땅은 준주거 지역으로 쓰고 용적률은 요 370% 적용해서 지어라 이 뜻이에요. 그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뭐 물어본지 알죠? 문제가 지금 물어본 거는 두 가지 유형인데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지금 물어본 거는 용적률을 물어봤으니까 370%가 나온 거고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에요.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3,700제곱미터가 답이에요. 그래서 각각 거 적용해서 최대 지을 수 있는 걸 더한다. 그거 적용하시면 돼. 그래서 용적률을 물어보면 370% 찍으시면 되고 최대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3,700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유형 문제라 두 문제라서 제가 하나로 묶어본 거예요. 답은 1번 되는 거고. 자, 이제 49번. 이제 매수총은 안 틀릴 때도 됐는데. 네? 매수총은 안 틀릴 때도 됐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16이 20년 있었죠. 자, 일단 날짜 정도만 기억하세요. 도로로 결정되고 공원으로 결정되고 도시공익 시설로 결정이 됐어.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냐면 10년. 그럼 무슨 청구 나오죠? 매수청구. 매수청구는 지목이 뭐인 사람이 대인 사람이 도로 설치하려고 했던 특광 특특시군에게 매수청구합니다. 그럼 걔가 기다릴 거니까 통보해줘야 되죠. 16이니까 몇 월 안에 통보. 6월 안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6이 2년 내 매수를 해야 돼. 근데 매수 안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다 그러면 10년을 참은 애한테 진짜 미안한 거예요? 조금 미안한 거예요? 10년을 참은 애한테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 못 한 거야. 진짜 미안한 거니까 3, 0. 3층 이하의 순수 단독, 3층 이하의 1종, 2종 근생인데 단한도단은 안 된댔죠. 공은 뭐예요? 공작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지나면 없어져요. 20년. 20년이 되는 날에 됐어. 그러면 그게 핵심인데 기억만 나는지 한번 볼까? 그래서 10년하고 6월하고 2년하고 20년 안에다가 살만 붙이는 거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로로 결정이 됐는데 10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나 한 게 아니라 지목이 뭐? 대인 사람이 내 땅 사주세요 매청구할 때 정착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서 매청구하는 거죠. 도로 설치하려고 했던 사람은 계획 짰던 누구냐? 특광, 특특시군한테 매청구를 하는데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 있으면 그자한테 하는데 얘가 매수할지 안 할지 통보를 몇 월 안에 하시고 통보한 날부터 2년 안에 매수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하나 더 있어요.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안 하겠대. 하기로 해놓고 매수를 지연했으면 진짜 미안하니까 뭐요? 3, 0. 3층 이하에 여기서 순수 단독은 다가구나 다세대 뭐 이런 거 안 된댔죠. 순수 단독, 다중 이런 거 안 되고. 그리고 단한노다 중에서 이거 1종, 2종생 되는데 단이 뭐지? 단이?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노래 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안 된다. 이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간평사만 냈어. 우리 시험 아직 안 나왔어. 그리고 공작물은 허가받아 가능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매수하기로 했으면 현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여기서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네. 국가는 못하고 지자체밖에 없잖아. 지자체가 의무자일 때는 지방지정법을 준용해서 도시공개 시설 채권 발행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뭐 해야 돼? 원하지 않으면 발행 못했었는데 부재부동산 토지였거나 비업무용 토지면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 발행할 수는 있다. 대신 용돈은 얼마 주세요? 3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발행하되 이게 청구 들어온 게 몇 년이고 10년. 그럼 남은 게 몇 년 이내에서 요 상한 기간 정해야 돼요. 지자체장이 발행했으니까 지자체면은 조례죠. 조례가 정하는 기간 안에 10년 이내에서 정하겠다. 그리고 채권 발행하면 은행이자보다 높아야 원하죠. 그래서 은행은 정규 평균 은행의 금리보다 이상으로 주겠다. 이게 전부였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1. 매수 청구 대상에는 해당 도시공개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목이 뭐인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이건 맞는 거죠. 대인 경우만 하나는 거니까 잡종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매수무자가 지자체라고 나왔고 그러면 부재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용돈 얼마 주시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자는 도시공객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이 사업 시행자가 정하여졌다. 그럼 누가 있는데 따로? 그럼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하면 되죠. 매수 대상 토지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청구 들어온 게 10년, 남은 게 10년이니까 상환 기간은 몇 년을 넘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10년 이내에서 지자체장이니까 뭘로 정해요? 조례로. 5번. 매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어. 몇 월 안에 알리랬죠? 6월 내 알리고 요 알린 날부터 몇 년 내 매수해야 돼? 2년 안에 매수해야지. 그래서 답은 5번인 거지.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맞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맞아야 돼.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50번.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면 요거는 앞으로 맞히겠다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없다고 그랬죠. 얘는 돈 내는 거니까 의심스럽다 해서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서 하는 건데 기반시설이 현재 부족한데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한테 돈 내놔라. 그럼 돈 내놓으려면 내가 얼마 내야 되는데요? 그럼 내가 계획 짤게.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몇 년 안에 짜게 돼 있죠? 그래서 1년 안에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아까 갔고 가능한 경우에는 무슨 구역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가는데 요거는 아까 뭐만 거쳐서? 심의만. 요건 돈 내는 거니까 의심.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 지정이 되면 요 계획을 짜래요. 몇 년 안에 계획 짜라고 그랬어요? 1년 안에 짜야 되는데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짰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A시 도시관리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 계획 짜놨어. 근데 여기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다시 짰죠. 그럼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용, 개, 기, 도, 지, 기반시설 계획 짜놨잖아. 이미 짜놨는데 여기서 또 짰어요. 그럼 이 내용을 여기다 반영해야 돼요? 그냥 가만 놔둬야 돼? 반영해야지. 그럼 무슨 계획에 반영해야 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지. 저 말뜻이 그거예요. 이미 해당 시의 도시관리계획에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짜놨는데 여기서 또 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내용 여기다 반영해야죠. 그래서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짜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라. 그리고 구역 안에 지정되면 돈 내는 사람은 모든 개발행위자가 아니랬어요. 기반시설 쓰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니까 사람이 늘어나는 거는 건축할 때, 물건 살 때. 건축할 때.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다 내는 거 아니죠? 사람이 늘어나가는 경우는 건축인데 신축하고 중축하고 신축, 증축은 늘어나는데 이게 개축, 재축이 안 늘어나죠? 이전 옮긴 거니까 안 늘어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하고 뭐 두 가지만 봐야 돼. 신축하고 중축. 개발 나오면 숫자 몇 나온댔죠? 2. 그래서 2라는 개발했었잖아. 그러면 이제 얼마 제곱미터 초과하는? 200.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광 특특시장훈수가 특별히 행위제한이 막 완화돼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구역에서 해제돼서 이루어질 것 같거나 허가 신청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몇 프로? 20%.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전체 증가율보다 20% 이상 증가된 지역을 대상으로 무조건 지정해야 돼요. 지정하게 되면 어떤 놈이 돈 낼 거야 라고 하면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무슨 행위? 신증축하는 행위 하는 놈이 내는 건데 그럼 얘가 건축할 때 신축하려면 허가받아야 되죠. 허가받고 몇 월 안에 부과하겠다. 2개월 안에 부과하면 사용하겠다라고 물어보는 걸 사용? 요 전까지는 납부해야죠. 근데 납부를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강제징수하면 되고 납부한 돈은 뭐에만 써야 돼요? 기반시설에만 써야 돼. 기반시설에만 써야 되는데 기반시설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반환하지 않는 데 써요. 연계된 거에 쓴 데 써. 그래서 보도블록 뜯어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환급사유라는 건 취소되면 돌려주라는 얘기고 내가 돈을 따로 냈거나 본인이 설치하면 감면을 해주겠다. 그래서 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한번 볼까? 이 문제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그럼 일단 개발행 허가권자가 특광, 특특, 시장군수. 그래서 주어가 국장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특광, 특특,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겠다. 그럼 얘는 돈 내는 거니까 의심이죠. 의심이니까 주민 의견을 듣고 지자체에 있는 지방도계에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나서 알려줘야 되니까 보셔야 되죠. 맞네. 예. 근데 저기다가 뭐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는 둥, 뭐 의협심 거쳐야 된다는 둥 이렇게 하면 안 돼. 의협심 중에서 뭔 안 거쳐요? 협의 없어요. 그냥 의심만 거치는 거야. 그다음에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개발행위는 얼마 초과 신축하고 뭔축이에요? 이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모든 개발행위는 아니다. 맞잖아. 설명을 해주자 그냥 중요하다. 예. 모든 개발행위가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3번 특광 특특시장구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뭐 짜야 되는데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죠? 네, 맞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었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역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거야. 그럼 이거 보세요. 지구단위계획의 8가지 내용 중에 꼭 짜야 되는 게 뭔데? 기가 뭐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짰죠? 근데 여기서 기반시설 배치 규모 짜놨으면 이 계획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 얘는 설치계획 짤 필요가 없다. 여기서 짠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맞네.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안 하면 항상 실효는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당연히 뭐 된 걸로 해제된 걸로 보는데 또한 이거 어디에다 반영하라고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 기본계획에는 없어요. 5번이지. 무슨 계획에 반영할 것? 관리계획에.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자, 일단 도로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름이 뭐로 바뀌고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실시계획. 인가받고 나면 사업하면 되는데 사업하려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에 관한 일반법은 공치법인데 공치법에서 사업 인정 받으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공익사업이니까 실시계획 인가받았을 때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재결정 기간은 원래 공치법은 1년이지만 얘네들은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얘가 시행자 보호해야 되는 거죠. 하다 보면은 이 시행자가 이 땅이 필요해. 근데 이 땅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등기부, 등본, 초본 열람해야 되죠. 무료로, 유료로. 무상 열람 가능하고 타인 토지 출입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원래 저 들어가는 비용 누가 돈 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저 돈 누가 내야 돼? 시행자. 시행자 부담의 원칙인데 이득을 받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1번부터 갈게요. 타당한 거 찾는 거야.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타당한 거. 1. 만약에 여기서 갑이 국유지가 있어. 공유지가 있어. 국공유지 있어요. 그럼 이거 취득할 때 어떻게 취득하냐면 협의 취득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을한테 팔아버리면 얘가 얘한테 수용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누가 불편해지는데요? 누가 불편해? 시행자 불편해지니까 국공유지는 처분하게 해야 돼요? 처분 못하게 제한 걸어놔야 돼. 그럼 국공유지는 처분이 뭐 된다? 제한된다. 그래서 도시공관리계 결정고시가 있어지면 국공유지로 당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라도 매각이나 양도가 제한되지 않아요. 제한해놔야 돼. 국공유지는 제한되는 거야. 되지가 않는다 아니라 제한한다 이렇게 해야지. 틀렸고 2번 사업비용은 어느 경우나 국고 부담이 아니라 누구 부담이 원칙이에요?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에요.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다. 어느 경우는 무슨 어느 경우야. 3번 도시공개 시설 사업은 행정청만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할 게 만자가 들어가잖아요. 단정을 짓는 말이 표현 나오면 일단 의심해야 돼요. 일단 시행자는 원칙이 위반했던 자가 하는데 그들로부터 뭐 받은 자도 가능하죠. 지정받은 자. 지정받은 자는 비행정청이잖아. 그럼 행정청만이다. 행정청, 비행정청 다 할 수 있다. 단 비행정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 지정이 가능한 거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틀렸어. 맞는 게 없네. 4번 너무 길면 이거 나눠서 할 수 있네. 분할 시행 가능하죠. 그러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이지만
너무 크면 단위로 사업 시행을 해야 할 때 분할 시행을 금지된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틀렸네. 답 5번이겠죠. 자, 여기서 실식의 인가고시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업에도 좋다. 그래. 그럼 요때 공치법상 뭐 받은 걸로? 사업인정고시가 쓴 것으로 본다. 깔끔하네. 또 5번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52번. 52번은 이게 출제한 위원들이 아직 문제를 지금 출제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출제위원들이 그 시험 요원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안이 있죠. USB에 보안 걸 설정이 돼서 거기 문제를 거기다 만들어서 내면 그걸 보안된 서류를 그 제출을 한대요. 제출하면 그거 가지고 그 요원들이 언제 들어가냐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들어가요. 부산에 있는 무슨 연수원 있어. 그 전화 받으신 분들 아마 친구 중에 있을 건데 그분들이 요원이 이제 한 20명 정도가 거기서 모의고사 그 문제 갖고 풀면서 이 문제 오류 있어요 없어요 잡고 너무 어려워요 쉬워요 난이도 잡고 요 정도면 되겠다 해서 상중하 나눠요. 상문제 매문제 하문제 이렇게 얘를 나눠. 그 다음에 그거를 시험 보기 4일 전에 발행해요. 이렇게 인쇄한 다음에 3일 전에 학교로 이제 보내려고 준비 중인 거지.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금요일 학교로 다 보내고 시간 장치해놓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갖고 온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잖아. 근데 시험이 누가 어렵다고 그러고 쉽다고 그러잖아.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시험의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인 거잖아. 시험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몰라요. 출제 가능성은 출제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선별위원이 하는 거야. 이 문제를 내고 이 문제는 어려우니까 빼자. 이거를 선별위원이 하는 거지 출제한 사람이 난이도 조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짝수회가 그래도 조금 좀 쉬웠고 홀수회가 좀 어려웠는데 마침 우리는 뭔 수야? 짝수이니까 그나마 좀 쉽겠지.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 출제하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이제 이의제기를 안 받고 싶으니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인데 조문 써놓고 맞는 거 골라라 요 유형이에요. 조문 딱 그대로 써놨잖아. 조문이잖아. 그러니까 이의제기 할 수가 없지. 법조문 그대로 낸 거니까. 근데 얘가 뭘 문제를 낸 건지만 봐요. 성장관리계획이네. 성장관리계획은 누구 동생인데? 지구단위계획 동생으로 주로 도시지역은 아니에요. 도시지역보다는 보존할 땅이면 녹간농자죠. 녹간농자가 대상인데 녹간농자 중에서 무질서하게 막 개발되는 연계시무라고 그랬는데 주변과 연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가가 막 무질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면 거기서 성장관리계획을 짜면 혜택 주겠다. 인센티브 주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관리지역 중에서 보, 생, 계. 잘 들어야 돼요. 여기 계획관리지역 빼고 건폐율이 다 얼마죠? 근데 걔는 30%까지도 완화해주겠다. 10%씩 완화해서. 근데 용적률은 누굴 완화해주냐면 얘는 완화해주는데 나머지는 완화해주면 안 된댔죠. 그래서 계획관리는 건폐율을 완화해서 줄 수 있는데 계획관리는 원래 건폐율이 얼마인데? 40인데 완화하면 최대 10% 완화해서 50까지. 생산관리, 농림, 대통령 영의자 하는 거는 보존자 들어간에 빼고 완화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존녹지랑 자연환경보존이 안 돼요. 걔네들 건폐율이 20인데 10% 완화하면 얼마까지? 30. 근데 그 중에서 누구만 용적률 완화해 준댔지? 계획관리. 그럼 계획관리 지역 일대만 용적률 완화해 주겠다. 너 난개발 방지 짰으니까 너 착하니까 너 125 125 얼마? 125. 125% 이하 범위에서 용적률도 완화해 줄 수 있대요. 요거까지. 그 다음에 아까 계획 중에서 몇 년마다 타당성토라고 했죠. 성장관리계획도 요거 개정되면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보시면 50, 30, 125 50, 30 50, 30, 125 그 다음에 몇 년? 5년. 3번이 답이네. 정답은 3번. 여기까지가 국토개법 문제예요. 할만하죠? 어떻게 다 맞았지? 내 눈빛을 못 보네. 그럼 일단 어느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는지는 일단 성적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 제일 많이 틀렸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할 테니까. 장하셨다가 개발법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